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과 민찬식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KC 특집 6번째로 대지 저항률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였죠. 엄청 춥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이 대지 저항률 측정을 하게 되면 가혹한 값이 나오죠.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왔을 경우 이 기준이 과연 접지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측정 목적이 있을 것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다음에 측정 값, 사고 전압 분석, 국내 지역별 대지 저항률 측정, 즉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하여 대표적인 곳의 실측을 통한 대지 저항률 값이 어떻게 나오고 그 값이 접지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도대체 대지 저항률을 왜 찍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대지 저항률을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이 되겠죠. 저희가 KC가 되기 전까지는 그럼 대지 저항률 안 찍었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KC가 되기 전에도 대지 저항률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대지 저항 측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값을 설계에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KC가 적용이 되면서 이 대지 저항률 측정은 의무사항이 됐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계 계산서에 제출한 조건 중에도 대지 저항률 실측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접지 설계에서 이제는 저항이 아닌 대지 저항률이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저항의 측정 목적이 무엇이냐?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얘를 찍어서 과연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이냐. 바로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바로 이 대지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대지 저항률,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지 저항률은 땅 속의 대지 저항률을 말씀드리고요. 땅 위의 저항률은 표면의 대지 저항률이라고 해서 안전 전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은 이 땅 속에 있는 대지 저항률을 측정해서 이 대지 저항률 값이 사고 전압을 계산하는데 어떤 계수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자,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저희는 접지에서 이제는 15옴, 100옴의 관점이 아닌 안전 전압과 사고 전압의 관점에서 이 안전 전압이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허용 접촉 전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 전압을 구하고 이 안전 전압이 사고 전압보다 크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접지 설계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 전압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이 로에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 로에스 값은 바로 사람의 발바닥, 사람의 발이 닿고 있을 때 이 표면의 재질이 무엇이냐, 즉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갈이나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안전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보다 저항이 큰 자갈을 전기실에 포설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개의 전기실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콘크리트보다는 자갈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갈로 보통 설치를 많이 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자갈 설치가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 접촉 전압, 즉 안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에폭시를 칠하고 또한 거기에 고무판을 깔아서 이 값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전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압은 안전 전압과 사고 전압의 컨셉에서 안전 전압 ES보다 사고 전압, 우리가 얘기하는 EM입니다. EM을 사고 전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시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EM은 최대한 작게, ES는 최대한 크게 가야 합니다. ES를 크게 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또는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내 발바닥이 닿고 있는 지표면의 대지 저항률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 EM에서는 EM 공식을 보면 로에 KM, KI, IG, LM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팩터가 바로 이 로 값입니다. 이 로 값은 바로 이 땅 속의 대지 저항률, 저희가 대지 저항 측정계로 측정이 되는 땅 속의 대지 저항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값을 낮추는 게 접지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는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값은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KL 값은 포설되는 메시 도체의 단면적 또는 포설 길이에 따라 계수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EM은 작게 가야 하는데 이 EM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로 값이다. 그래서 로 값을 딱 찍었을 때 두 자리 값이 나온다. 즉 뭐 50 정도가 나온다. 50 로 퍼 메타로 됩니다. 5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접지 설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300, 400, 500 정도의 높은 개수가 나올 경우에는 접지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로 값인데 이 로 값은 저희가 측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지 이 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이성우 기술사 1권에 나오는 접지 시스템에 나와 있는 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흙,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기름기가 많은 농사를 지기에 가장 훌륭한 흙이다. 이 대지 저항률 값이 낮습니다. 그러나 안반같이 저희가 봐도 돌멩이처럼 단단할수록 이 대지 저항 값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기존의 설계에서의 조금 문제점은 현장 조건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준 값의 대지 저항률을 그동안 일부 적용을 해서 접지 설계를 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KEC에서는 이런 대지 저항률 값의 표준 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측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땅 속의 대지 저항률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자, 0도 기준으로 보실 때, 자, 0도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대지 저항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대지 저항률은 굉장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겨울에 찍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도 대지 저항률이 높게 나올 것이고 여름에 찍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절을 기다리는 개념은 여기서 적용하지 않고 그 설계 기준에 맞춰서 대지 저항률을 찍으면 바로 그 값으로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시면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가 방금 말씀드린 온도나 계절적인 측면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값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설계 당시에 대지 저항을 측정을 설계사에서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대지 저항률은 설계 당시에 측정해서 접지 설계의 값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정 안 찍으면 안 되나요? 네, 대지정률을 찍지 않으면 설계가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지질조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지질조사 값을 가지고 설계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 지질조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지 땅 속에 있는 대지 저항률 값을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기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실의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지질 조사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파일을 박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실 위치를 알려주고 전기실 위치를 포함한 지질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안전전압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값은 로헤스 값이다. 이 로헤스 값은 발바닥이 다 있는 땅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을 넣은 이유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0 정도 넣고요. 자갈 같은 경우는 IEEE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1000에서 3000 정도 넣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지 저항률은 여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값은 대지, 즉 땅 속의 저항률이 아닌 발바닥이 닿는 땅 위의 저항률. 이것은 안전전압의 가장 중요한 팩터로 적용을 합니다. 자, 대지 저항률 측정 및 측정 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현장이 있는데, 자, 이 기준은 봐도 전기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기실이 가운데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실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동서남북으로 찍어야 하는데 보통은 전기실이 건축물의 대지에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자리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중간 가장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A방향, B방향, C방향으로 최소 측정을 하고 이 값이 오차가 많을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추가로 저희가 대지정을 찍어서 이 평균 값을 넣게 되면 접지 계산의 신뢰도가 증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A의 위치. 자, A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네요. 자, 이 A의 위치를 대지 저항률을 찍을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A의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대지 저항 측정기입니다.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한 금액은 400에서 4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4전극법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접지 저항 찍을 때는 3전극법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대지 저항을 찍을 때는 4전극법, 원어의 4전극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지 저항을 찍게 되면 77.6이라는 값이 나오고 또한 이게 저항값도 나옵니다. 현재 접지 저항값은 3.095이고 대지 저항률은 77.6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간격은 4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2, 4, 8, 16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로 깊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2m 깊이일 때 약 23의 값이 나오고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 속의 대지 저항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저희가 실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방향에 따라서 8m를 예를 들면 방향에 따라서 8m일 경우 35, B 지점 같은 경우 28, C 지점 같은 경우 22 이렇게 각각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 B, C의 각각의 대지 저항률을 찍었더니 깊은 2m가 의미하는 것은 낮은 층의 대지 저항률, 즉 땅 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 16m가 나타내는 것은 땅속 깊은 곳의 대지 저항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지 저항률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m라는 거는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걸로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측정 위치에 따라서 대지 저항률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2m, 4m, 8m, 16m에 대한 개념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백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2m일 경우 4전극법이기 때문에 자, 2m일 경우 여기가 이 전극을 2m에 받고 두 번째 전극은 4m, 세 번째 전극은 8m, 네 번째 전극은 이 전극 배수인 16m를 접지 극을 받고 측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는 제가 오류가 났네. 2, 4, 8, 16이 아니고요. 여기가 0이면은 2m, 4m, 8m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등가 곡선이 그려집니다. 즉 2m 간격으로 하게 됐을 경우 2, 4, 8m 즉 깊은 층에 8m일 경우는 2m보다 깊은 층의 대지 저항률을 나타내고요. 4m일 경우는 2m와 4m 중간값의 대지 저항률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 A 곡선법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16m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전극법으로 1, 2, 3를 해서 자, 2전극을 찍습니다. 자, 16m, 32m, 48m를 찍게 되면 이번에는 위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깊은 층의 대지 저항률을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2m, 4m, 8m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이 2m는 2, 4, 8, 8m는 8, 16, 32, 16m는 16, 32, 48.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은 층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은 층의 대지 저항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지 저항률은 동일한 장소라도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이 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한 현장에 제가 2016년 9월 달에 찍었습니다. 이때 대지 저항률 값이 2m일 경우는 60, 16m일 경우는 54였는데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현장에서 3개월 후에 값을 측정하였더니 60이란 값이 54로 바뀌었고요. 54라는 값이 19로 바뀌었습니다. 즉 동일한 현장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지 저항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심하더라. 이래서 대지 저항률은 반드시 실측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깊이가 깊을수록 대지 저항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지역의 토질, 온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 값은 실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2m보다 16m일 때 값이 작아지고요. 3개월 후에 봤을 때는 54라는 값이 19로 굉장히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즉 깊이가 증가할수록 대지 저항률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제 실측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대지 저항을 찍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m일 때 49ohm/m, 그 다음 16m일 경우 122.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0이란 값이 실제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4m일 경우는 78, 이 78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값을 파워툴이나 CDEC 또는 이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값을 넣게 되면 땅속의 대지 저항률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고 전압을 구하는데 중요한 팩타로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안전전압에 적용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안전전압을 구할 때 발바닥, 사람의 발이 다 있는 경우에 저항값이 2000. 2000이라는 얘기는 자갈을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타단 시간은 0.5초.
인체 저항은 보수적으로 1000으로 보고 50km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전압 구하는 공식에 요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58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즉 589라는 중요한 안전전압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접지 설계에서 사고 전압 값은 이 589보다 작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최종 결과식으로는 이 589보다 다 작게 나왔습니다. 작게 나온 이유는 처음에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 589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나오면 설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메쉬의 수량을 증가해서 이 값이 이 사고 전압 값이 안전 전압 값보다 작게 나오도록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 저항률이 어떻게 중요한 요소를 미치냐? 보시는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 207, 세종시 52, 광양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13, 베트남 같은 경우는 2가 나왔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강가나 바닷가의 경우 대지 저항률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것을 실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실측값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자릿수의 대지 저항률이 나오면 굉장히 접지 설계에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50이란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사고 전압이 137이 나왔습니다. 즉 안전 전압보다 사고 전압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접지 설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민은 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 저희가 접촉 전압을 만족하게 되면 보폭 전압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해 보더라도 이 조건만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은 자동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GPL이라는 용어가 또 들어가는데 GPR은 저항 곱하기 지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저항 곱하기 지락 전류가 GPR인데 IEEE에서는 GPR이라고 하고 IEC에서는 EPL이라고 하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 GPR 값이 이 사고 전압 값, 자,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PR의 값이 안전 전압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사고 전압을 계산하지 않아도 접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GPR이 안전 전압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고 전압을 구하러 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GPR이 589보다 다 큽니다. 이제 얘는 만족은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사고 전압을 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지 저항률을 찍었을 때 이렇게 두 자릿수, 자, 대지 저항률을 찍었을 때 이렇게 두 자릿수의 낮은 저항값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GPR 자체도 굉장히 낮게 나온다. 즉 GPR에서 중요한 값이 IG와 RN이 되는데 IG는 변동이 없지만 이 RN 값은 대지 저항률이 낮게 나오면 RN 값도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지 저항률의 값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전압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산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잡아볼게요. 만약에 사고 전압이 589가 아니고 예를 들어 800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800이 나오면 설계를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대지 저항률 값을 임의로 낮출 수도 없고 지락 전류 값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 접지 도체를 현재 1800m인데 예를 들어서 1820m를 뭐 2500m 또는 3000m로 접지 도체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 사고 전압 값은 감소가 됩니다. 즉 안전 전압보다 큰 사고 전압이 나왔을 경우에는 접지 도체의 수량을 증가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지 저항 값을 지도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김포의 값이 125, 세종시 값이 50, 광양 같은 경우 바닷가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고요. 울산 같은 경우 좀 내륙입니다. 내륙 값이라 조금 값이 높게 나왔고요. 해외의 베트남 같은 경우 강가에 있는데 굉장히 값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고 전압은 구하나마나 굉장히 작은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른 대지 저항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는 접지 설계 시에 반드시 이 실측 값을 가지고 접지 설계에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